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시간당 8,720원.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6,470원과 비교하면 매해 4차례 인상돼서 2,250원 올랐습니다. 평균 인상률 계산해보니까 7.9% 정도가 나오네요.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7.4% 인상됐죠. 최저임금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언론들 참 말 많이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회주의다. 기업들 다 망한다. 중소자영업자 다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 물론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7.9%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인상률 7.4%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작 0.5%포인트로 진보와 보수가 갈릴까? 고작 0.5% 몇십 원 때문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악다구니 다툼이 벌어졌던 것인가? 한국의 두 거대 정당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우리의 이분법이 얼마나 코믹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 이후의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부동산의 시대는 가고 주식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죠. 오늘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게 뭐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용주입니다. 예, 주식시장 이야기에 앞서서 방금 전 2시였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를 약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란 경제성장의 틀을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민간 투자 66조 원 포함해서 총 160조 원을 투자,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계획이고 정부의 구상인데 민간이랑 좀 같이 한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뉴딜이라는 단어를 쓴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니까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선반영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테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꼼꼼한 체크를 할 때 꼭 뉴스를 보는 눈도 키워야 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4시부터 경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뉴딜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0.2% 하락했다. 이렇게 아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정부의 뉴딜 정책 발표와 오늘 주식시장의 그 상승이나 하락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정말 일도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항상 경제 기사를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기사를 쓴 게 한국 기자들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주식시장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린 뉴딜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예. 아침서부터 그리고 며칠 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 포인트는 2시다. 2시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2시에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냐 아니면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예. 결국 언론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오해와 편견인데 언론이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게 또 테마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테마주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테마주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부 정책 테마주 그러니까 증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A란 정책을 표출하는데 아니야 나는 A란 쪽에 투자를 안 하고 B란 쪽에 투자할 거야라고 해서 결국 수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온갖 행정력과 돈을 지원을 하니 그 업종이라든지 기업이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이 상승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복잡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도 상승을 하죠. 기대감만 갖고도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테마주들의 성격들을 보게 된다면 1차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2차부터는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가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본격적인 2차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고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숫자가 없는 거죠. 예, 숫자가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게임의 법칙을 읽어내야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 주식 투자라는 게 몇 가지 이제 관점이 다른데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미인대회다. 미인대회라는 것은 내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이뻐 보이는 주식을 사라라는 게 미인대회거든요. 케인즈의 말은 남들이 미인대회에서 어떤 미인을 선택할 것인지를 네가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라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다양한 테마주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면 가치 투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가치 투자는 나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찾는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맞습니다. 내가 A라는 주식을 좋게 발견했으면 미리 사놓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이 A라는 주식의 좋은 점을 찾아서 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 나랑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가치 투자라면 테마주 투자는 속된 말로 나보다 바보를 찾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실체 없는 주식을 10,000원에 샀으면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 흥분해서 11,000원에 사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안 사준다. 그럼 자기가 바보죠. 폭락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최준철 VIP 투자 자산운용 대표와 가치 투자 이야기를 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대중이 몰라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또 했죠.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절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테마주 투자는 손절매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계좌에 보면 5년 된 3년 된 주식들이 있으신 분들 바로 이런 얘기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주식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우선주를 최근에 우선주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우선주가 많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보면 우선주가 올라가 샀게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선주가 올라간대더라. 그럼 우선주를 보죠. 그러면 며칠 고민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래? 그래도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 그러면 우선주를 사시죠. 그게 결국 상투에 잡는 거죠. 그게 상투에 잡는 건데 상투에 잡은 순간
우선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꺼지면 테마주는 하락하죠. 예. 그때는 내가 손절매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오늘 사서 내일 그냥 나보다 바보를 찾아서 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손절매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좌에 보면 50% 하락한 종목이 2년째 3년째 남아있는 이유가 예.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투기적인 거죠. 투기적인 거. 테마주를 예. 하시려면 이건 일반인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주위에서 그냥 많이 얘기가 들리니 최근에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니 대선 후보가 누구니까 예,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해서 예. 테마주를 사는데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오히려 예. 트레이딩에 능하고 손절매가 강하신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냥 순진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1,000만 원 사서 1,100만 원 만들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룰을 잘 모르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와이즈 경제연구소는 만드신 거죠? 예, 제가 직접 설립하신 거죠? 예, 증권회사 다니다가 한 25년 증권사 생활을 했고요. 뭐 하셨어요, 증권사에서는? 증권사에서는 뭐 본사 근무도 좀 초반에 했었습니다만 예. 나중에 한 20년 가까이를 PB 생활을 했습니다. PB, 예. 프라이빗 뱅커. 예.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만나셨겠네.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죠. 부자분들도 많이 만났고 예. 정말 그 은행에다가 예. 그 이자는 안 받겠다라고 은행에 예치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아세요? 이자 안 받겠다. 예, 이자를 받으면 내가 저거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나 이자 안 받겠다. 그냥 네가 내 돈을 안전하게 예치만 좀 해줘라. 아 그러면 은행이 또 받아줍니까? 땡큐죠. 아. 이자 안 주고 그래요? 그냥 그 돈을 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자 0% 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그런 분도 계시군요. 예. 그런 분들도 세금이 너무너무나 싫으신 분이구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부자지. 예. 그런 분들은 카드 안 쓰세요. 아 그런 분들은 또 카드를 안 써요? 왜냐하면 카드가 추적이 되니까 현찰 거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세금 그거 할까요?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거 세금 신경 쓸 시간에 이렇게 막 근데 부자이실수록 그런 거에 신경 쓰세요. 신경 써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자부터 제가 예를 들면 그 정도 부자는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제가 상상을 그러니까 나 얼마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부자 아니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은 예. 제가 그냥 뭐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는 아니고. 그러니까 수십억 정도는 이제 우습게 보시는 그런. 아무래도 저도 PB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다 보니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죠. 평범하신 분들이구나. 평범하신 분들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지만 어렵게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오셔가지고 그 돈이 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이 방송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그분이 수백억이 있건 수천억이 있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그렇죠. 그분들의 세계고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들의 세계를 잠시 저는 엿봤을 뿐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와 같이 월급을 받으시면서 매달 적립식 펀드 10만 원씩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렵게 적금 한 3년 들어가지고 3천만 원 모아놨는데 이자가 마음에 안 드니 이걸로 뭐라도 좀 불려서 우리 아들 학원비라도 한번 좀 더 내고 그렇죠. 내가 차라도 좀 바꾸려고 했다가 그냥 우리 이웃들 그렇죠. 그런 해서 그 돈을 오히려 유지도 못하고 그런데 투자했다가 오히려 유지도 못하고 마이너스가 돼서 정말 내 주식시장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내가 원금만 되면 내가 다시 주식시장 발을 안 들여놓겠다 하는 분들이 거의 90%가 넘죠. 근데 원금이 되고 난 다음에 플러스가 조금 되면 또 계속 있고 싶어지는 게 또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원금이 안 왔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이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네요. 희한하게 원금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금 근처만 오면 또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람이 이게 그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다 빠지면 배가 안 아파요. 하락장에서는 나만 잃은 게 아니다. 네,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객장이 조용합니다.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별로 없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는구나. 근데 지금과 이제 만약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지금 3월 중순서부터 4월, 5월 때에는
제가 이제 저는 밖에 있지만 증권 직원들 머리 아팠을 거예요. 너는 왜 30%밖에 수익을 못 냈냐? 너는 왜 10%밖에 수익을 못 냈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군요. 그렇죠. 누구는 따블이 났다더라. 예. 누구는 뭐가 됐대더라.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정말 그럴 필요 없는데. 예. 근데 예. 사람 심리란 게 그러죠. 다들 못 하고 있으면 하향 평준화되면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 옆에서 돈 벌 것 같으면 그리고 돈 번 것 같으면 돈 벌었다 얘기 들으면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강원도 카지노 가보셨으면 눈 뒤집어지신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저는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 그쪽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예. 뭐 저야 뭐 다양한 경험상 뭐 그런 걸 해봤습니다. 가보셨구나. 예. 예.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예. 뭐 어쨌든 정말 주식에서 눈이 돌아갔다 표현이 이게 좀 직설적일 수 있지만 환장하신 분들도 많아요. 환장하신 그렇군요. 분들. 예. 정말 주식도 투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 못 하시는 거죠. 예. 투자와 투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투자고 저렇게 하면 투기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투기는 본인이 정말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주식시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계좌를 개설하셨어요. 첫 예.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증권사 직원하고 하겠다. 그래서 제 앞에 앉으셨어요. 네. 그러면 앉으신 분의 95%는 나는 가치 투자를 원하고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분 95% 중에 예. 다시 95%는 야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칠 종목 줘. 속마음은 속마음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왜 처음에 95%라고 했냐면 예. 그중에 5%는 실질적으로 야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칠 종목 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5% 실질적으로 5%고 5% 있고 5%는 솔직하신 분이고 예. 95%는 짐짓 앉으셔서 1시간 동안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점잖게 예, 동작 예. 얘기하는데 예. 나는 가치 투자를 원하고 예. 뭐 샀다 팔았다 싫어하고 뭐 하지만 예.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칠 종목 줘라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구나. 100%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받지 않고 예.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가신 분들 아니고서는 예. 거의 100이면 100 증권회사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뭐 경구 중에 차이는 있죠. 당장 오늘 상한가 칠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뭔가 주식시장에 왔으니 예. 말은 은행 수익률보다는 좋게 2% 3% 정도를 원하시지만 만약에 증권사 PB가 예. 1년에 한 7% 정도 수익을 내드렸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안정적으로 거죠. 되죠. 예. 훌륭하죠. PB 훌륭하죠. 바꾸십니다. 왜요? 내가 증권회사에 7% 먹으러 왔냐? 리스크를 떠안으러 왔는데 내가 리스크를 떠안았으면 최소한 그 이상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들. 기대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혼동하고 계신 게 리스크를 떠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시는 줄 아세요.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것은 예. 그만큼 리스크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지금 많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주식해서 손해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안 하세요. 제 친구도 아버지의 어떤 유언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 너는 주식하지 말아라. 주식하면 망한다 해서 주식 안 하는 사업가도 있는데 예.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예. 증권 다닐 때 제가 욕을 많이 했죠. 저 친구 돈도 많은 녀석이 주식도 안 하고 뭐 예. 했지만 그런 분들은 아예 주식시장에 접근을 안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왜 접근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 접근하시는데 내가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떠안았으니 예.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 이꼬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300만 개, 400만 개 계좌가 신규 계좌가 그렇죠. 늘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부터 생존과 불행이 결정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월 중순에 이제 저점을 찍고 주식시장이 올라왔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손해 보신 분들은 뭐 인버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 배팅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원유 쪽에 배팅하신 분들인데 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머리를 쓰신 분들 주가가 이렇게 갈 거야. 내가 조금 경제를 아니 원유가 올라갈 것이야.
경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해서 경제는 꺾일 거니 주가는 다시 꺾일 것이야라고 머리를 쓰신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좀 보셨고 예. 그냥 떨어졌으니 남들이 사니 나도 주식을 그냥 살래. 삼성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사서 그냥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주가가 올랐네라는 분은 돈을 버셨죠.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들이 운칠기사입니다. 예. 운이 좀 작용을 했지 이게 실력으로 버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착각하는 게 주식시장이 이제 조금 올라오다가 주식이라는 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죠. 예. 지그재그로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조금 하루 이틀 빠져도 아니야 좀 마음이 걱정이 되죠.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나면 다음 날 더 올라왔죠. 그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매를 하느냐 종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번 걸 다 날리느냐 아니면 내가 수익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갈림돌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실력. 예. 실력이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실력이라는 거는 예. 손절매라든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스톱 룰만 알고 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끼어서 나 돈 좀 벌게 할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타짜들이 숨어 있을 수도 모른다. 예. 주식시장은 돈을 벌려고 현안이 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 걸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임의로 주식을 사가지고. 예.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냉정한 곳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주식이 빠지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 주가 올려주시면 저 착하게 살 겁니다. 기도 안 하신 분은 없으실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아, 그만큼 간절한 건데 예. 주식시장이 그렇게 선한 곳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지금 우리가 뭐 라임 사태라든지 뭐 각종 사태에서도 보듯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시장이지 예. 여러분들에게 네가 처음 주식시장에 왔으니 그리고 네가 리스크를 떠안았으니 내가 좋은 종목 줘서 너한테 돈을 벌겠다라고 선한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가 제 책에서 쓴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단어인데 예. 투자의 유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유학? 유아기. 어리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예. 한 5살 정도 되면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예. 나 오늘 뭐 입어야 돼? 엄마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예. 누구 만나야 돼?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이 요즘 전화 많이 와요. 차 수장 요즘 뭐 사야 돼? 얼마에 사야 돼? 얼마에 팔아야 돼? 아 그러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투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라라고 증권방송에서 매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막도 나가죠. 이렇게. 예, 자막도 나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차 수장 뭐 무슨 종목 사야 돼? 그리고 심지어 이렇죠.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나가면서 예. 그래도 기자님 오늘 처음 뵀으니까 예. 제가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이 방송 끝나고 한번 사보십시오라고 하면 1년 3개월 동안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예. 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혹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뭐 경제연구소장일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거기서 많이들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잠깐 좀 말씀을 예. 짧게 끊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차영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차영주가 그래도 나름대로 증권방송에 뭐 여러 개를 나가고 예. 이 훌륭한 KBS에도 나왔는데 예. 네가 허튼 소리를 하겠느냐. 그 종목 뒤에 후광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좋다고 예. 판단이 벌써 당장 나의 꿈은 내가 적금을 깨서 예. 내가 차를 바꿀까? 뭐 할까? 벌써 꿈이 벌써 부푸는 거예요. 이걸 뭐 언론학적으로 말하면 메신저에 따라서 예. 신뢰도가 달라지는 그렇죠. 경우죠. 그런데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지 말라라는 건 못해요. 왜냐하면 예. 저도 나가는데 오히려 기자님이 저한테 차 수장님 내가 이 얘기 뭐 들은 종목 있는데 요거 하나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도 귀가 솔깃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죠. 좋아 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비판적으로 아니 최경 기자님이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나를 뭘 속이려고 하지? 냉정하지만 역시 이런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예. 냉정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럼 예. 그 종목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비판적으로 경제 기사도 보고 예, 주식 맞습니다. 정보도 보는 그 자세가 예. 굉장히 현명한 자세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봅니다. 저는 증권회 다니면서 솔직한 얘기로 예. 많은 사람들을 잘 믿지 않고 저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그게 결국 저를 살렸던 방안이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예. 이게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좋다, 좋아 보인다라고 예.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예. 증권사에 계셨을 때하고 지금 혼자 개인 예. 투자도 하고 계실 텐데 예. 혼자 투자할 때하고 뭐가 가장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어떤 점에서? 주식이 안 좋다 싶으면 안 해도 되고요. 주식이 좋아 보이면 예, 하면 되고요. 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증권사는 어떻습니까? 증권사는 현실적으로 예.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보다 보면 그리고 거기는 또 영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매 우리는 수수료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 은행이건 증권사건 영업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업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점을 그렇죠. 영업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영업이라는 것은 회사에 얼마만큼 내가 돈을 벌어줘야만 월급을 받는 거죠. 예. 그러한 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어떤 그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네가 직급이 대리니 네가 직급이 차장이니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라. 수익을 내는 방법은 옛날에는 무조건 증권회사는 매매 수수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이제는 꼭 매매 수수료를 한정하지 않겠다. 예. 단지 얼마만큼 수익을 내라. 펀드를 팔건 뭐를 하건 뭐를 채권을 중개를 하건 예.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객들이? 고객들한테 수익을 내줘야 고객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과 안 맞으면 자기 출혈도 일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매매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예. 근데 저는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증권회사를 2017년 12월 31일자로 그만두고 예. 18년 2월부터 주식시장이 꺾였습니다. 그 2018년 10월까지 예. 매매를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거의 1년 동안? 1년 동안 매매를 안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때 조금 나름대로 종목이 제가 저는 그 몇몇 종목밖에 안 보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배제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뭐냐면 저는 게임주나 엔터주를 안 합니다. 예.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대한민국의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을 전혀 안 해봤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미투. 뭐 미투. 애니팡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예, 애니팡 저도 안 해봤습니다. 예. 게임주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예. 뭐 아무래도 PB니까 공부는 해봤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 안 해요. 스타크래프트를 안 한 남자들 의외로 많을걸요. 그래요? 예. 그것도 동호회 하나 만들까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예. 이렇게 몇몇 종목들을 제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안 하고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예. 사람이 애정을 갖고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목 풀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예. 난 요것만 한다. 난 요것만 한다. 근데 예. 그 종목 풀에 있는 종목이 의외로 싸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게 2018년 10월 달에. 2018년 10월에. 예.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진입을 했죠. 어차피 이거 뭐 해서 수수료 수입을 낼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예. 증권사에 제 계좌는 있고 예. 보통 사이버로 주문 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후배한테 인심 한번 쓰자.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냈죠. 수수료 많이 내면서. 전화로 이렇게. 전화로. 예. 지점장 잘 지내지? 그리고 딱 바로 쐈죠. 그러면 수수료가 한 10배 정도 튀는데. 1.5배.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 이상은 예. 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팔 때도 지점장 이제 좀 팔아. 그렇게 멋있어. 선배 역할을 좀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예. 또 지금 뭐 코로나19 전까지도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딱 3번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서부터 2020년까지 딱 3번 매매를 했는데 언제 하셨죠? 2018년 10월 예.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었고 예. 최근에 코로나19 터지고 다행스럽게도 가장 많이 빠진 날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예, 들어가서 3월 한 중순경에. 예, 3월 중순에 들어가서 예. 4월 말 5월 초에 다 팔고 예. 저는 이제
올해는 매매 안 하겠다. 올해는 장사 끝났다. 예. 그리고 예. 저는 이제 제 일에 집중하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평소에는 뭐 책 쓰시고 그러십니까? 책 쓰고 이렇게 방송하고 예. 강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예. 여러분들 재테크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불리는 건 다릅니다. 예. 돈을 버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고요. 예. 그렇게 돈을 벌어놓은 것을 불릴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지. 예. 내가 지금 일이 안 되니 전업으로서 주식을 하겠다. 이게 전업으로 들어가면 게임의 룰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식 잘하시는 분들 또 의외로 많으세요. 예.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 한 달에 한 2, 300씩 돈이 벌리더라.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전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뭐 5, 600 벌 테니 뭐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 생활 하느니 예. 전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런 일반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대학생들도 심지어 만나봤는데 예. 여러분들 월급을 한 4, 500 받으면서 내가 여분의 시간으로서 3, 400 벌 때와 내가 무조건 주식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건 예.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건 무조건 생활비로 와이프한테 500만 원씩 갖다 줘야 된다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그러면 마음 자세가 흔들리게 되고요. 조급해지고요. 예. 쫓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손실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기본이다.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알렉산더 엘더도 그랬고요. 예. 많은 투자의 심리가들이 얘기한 게 자신의 일을 가질 것 첫 번째. 예. 두 번째 집을 가질 것.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여유자금 갖고 주식 투자를 할 것. 1, 2번이 안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 1, 거기에 2번이 내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 예. 그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념 중에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개념들이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을 번다는 개념은 영어로 earn이거든요. earn이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을 불린다는 개념은 마치 나무가 크듯이 grow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환경이 만들어주고 시대가 만들어주고 시간이 만들어주는 상승장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어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만해지기 시작하고 오만해지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뭐가 뭐다 이런 예. 첫 행운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뛰어들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주식에 관련된 유튜버나 저희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으실 텐데 예. 요즘 최경영의 경제쇼 예. 최경영의 경제쇼도 예. 많이 들으실 텐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예.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근데 수많은 제가 투자자들 독서 모임도 몇 번 해봤고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식 관련 책을 최근에 유행하는 책 포함해서 저는 원래 그거 안 쳐주긴 합니다만 예. 왜냐하면 고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책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워렌 버핏이라든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지 피터 예. 린치라든지 예. 이런 분들의 책을 해서 10권 이상 정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요. 근데 10권 이상 보신 분들이 없으세요. 없어요. 예, 증권사 여기는 예. 저는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사 직원 포함입니다. 예. 증권사 직원도 책 10권 이상 읽은 직원들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핑계가 많으세요. 내가 애들도 놀아줘야 돼. 집에 가면 와이프 도와줘야 돼.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 노력은 못하니까 차수장 종목이나 줘. 그렇게 그거의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망합니다. 예. 망하는데 그러면서 예. 엄한 주식시장을 욕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돈을 잃었다. 주식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주식은 투기꾼들이 판치는 시장이다. 그렇죠. 라고 그 여우의 신포도랑 똑같은 거죠. 내가 못 따먹으니까 저 포도 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출연자가 누구냐? 네. 예.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이 최경영의 경제쇼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예. 김미영님, 김정숙님은 저도 한때 전업주식 해보다가 그냥 때려치고 9년째 직장 다니고 있는데 훨씬 좋아요. 직업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매매 못함. 그러니까요. 이게
자주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게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게 마틴 프링이 심리투자의 법칙에 썼듯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펀드 매니저나 외국인 투자자처럼 대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 용어로 썼을 때 큰 뭐 사단급 규모가 아니고 우리는 뭐 분대 규모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총 가지고 소총 하나 나 혼자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총알 한번 땅 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큰 평야에서 맞붙어 싸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격수처럼 숨어가지고 게릴라전 해야죠. 게릴라전을 해야죠. 맞습니다. 게릴라전 해야 됩니다. 마틴 프링이 심리투자의 법칙에 썼듯이 우리는 게릴라전을 해야지. 게릴라는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저 누구를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총을 쏴야지. 끝까지 기다려야죠. 무턱대고 그냥 총 쏟아보면 정작 중요한 시기에 총알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김영호님은 저는 제가 침착하고 천천히 투자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 이득을 본 이후에 투기를 하는 저를 발견하고 지금은 일단 4월에 나왔어요. 앞으로 다시 학습을 하고 천천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태도십니다. 그렇죠. 지금 뭔가 좀 실수가 있으신다라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모의 투자부터 하세요. 모의 투자부터 해봐라. 근데 모의 투자를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모의 투자는 일단은 모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실질적인 팁을 말씀드리면 모의 투자 오래 해봤자 저한테 좋을 거 없어요. 우리가 저는 그거 해봤어요. 태블릿을 사가지고 한 하루 이틀 고스톱을 한번 쳐봤어요. 고스톱. 무료 고스톱. 그러니까 저는 원래 포커페이스라서 원고만 그러니까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네. 안 돼요. 저는 체질적으로 안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쓰리고까지 불렀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기복이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모의 투자는 감정의 기복이 없기 때문에 오래 하시면 안 되고 모의 투자를 뭘 해봐야 되냐면 야 10%에 손절하려는데 나는 손절을 못해. 10%의 손절매 한번 해보시고요. 야, 요거 내가 이런 거 샀을 때 요렇게 얼마에 내가 팔아야 되느냐, 요 차트에 사봐야 되느냐, 그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봐라. 실제로 눌러보세요. 이거를 내가 눌러보고 이 상황이 변하는 거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랑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모의 투자는 짧은 기간 내에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번 해보는 정도. 그런 다음에 그게 해서 내가 좀 맞는다 싶으면 돈을 조금 넣고 하세요. 지금 멈추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현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희원님은 팔 때는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매도 시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매도 시점 잡기가 가장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그 알렉산더 엘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분의 책이 유일하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매도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리고 증권 전문가라는 분들이 왜 매도에 대한 책을 안 쓸까요? 본인들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관적인데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파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실질적인 노력은 사는 데 많이 하세요. 종목 찾는 데 거의 한 8, 90% 노력을 하시고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냥 그때 가서 하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는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운전면허 할 때 돌발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매매 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삼성전자를 산다. 삼성전자를 사면 내가 삼성전자 5만 5천 원에 살게.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은 지금처럼 하시고 삼성전자가 6만 원 가면 팔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5천 원에 샀는데 5만 4천 원 가면 내가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결심을 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6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7만 원 가고 8만 원 가면 그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내가 고점에 팔겠다? 그런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실질적인 팁을 드리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격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주가가 좀 빠지다 보면 무릎이라고 생각해서 사세요. 근데 무릎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많이 빠지면 기형아가 되죠. 무릎은 발이 있어야 무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사는 거고요. 어깨에 팔라라는 것도 머리가 있어야 어깨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적당히 올라가면 파는 게 아니라 머리를 찍고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저항감을 줍니다. 굉장한 저항감을 주겠습니다. 떨어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1, 20% 확인됐을 때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탓하죠. 야, 좋은 종목 봤는데 차영주 네가 왜 10%를 더 주고 사니? 저점에서 살 걸. 몰빵을 찍을 것.
근데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점 찍고 내려오면 고점이 내 원금이에요. 그렇지. 저때 팔 수 있었는데. 야, 이거 저때 팔았으면 얼마인데. 근데 그 지금 팔으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 맞습니다. 예. 플러스인데 아직도 플러스인데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야. 버리셔야 돼요. 예. 그거가 익숙해지시면 예. 여러분들이 주식이 참 편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부모님한테 들은 좋은 얘기가 있어요. 예. 농촌에 가면은 감 다 안 따고 감 남아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걸 까치밥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야, 나는 마음이 좋아. 까치밥을 좀 남겨놨을 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위안점을 찾으세요. 그게 득도의 경지네요. 듣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 마음 공부도 엄청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쓰신 건 좀 안타깝게 아직까지 없는데 외국 투자자분들이 심리에 관련된 쓰신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심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주식책을 살 때도 인터넷에 사는 걸 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대형 서점에 나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십사라고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냥 유명하다 그래서 남들이 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을 사서 보시면 대부분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좀 더 깊이 공부해라. 예.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이제리님은 사는 것은 기술, 파는 것은 예술 뭐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게 그 번역되는 것들을 보면 피터 린치 책에도 보면 월가의 영웅에 보면 처음에는 그 우리나라 초기에 그 번역된 거 제가 증권사 입사했을 때 나왔던 월가의 영웅을 보면 파는 건 기술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원본은 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본에는 아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번역을 예술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예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아트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0706님은 개미는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죠. 그거는 저는 사람이 만들어 온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간혹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뭘 하나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심지어 뭐 의사분들의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 의사가 전공의가 되려면 최소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을까요? 별 노력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서 계좌 트고 요즘은 계좌 개설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다 되고 그렇죠. 계좌 개설해서 주문 내면 사지니까 이게 해서 팔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 노력으로 무슨 수익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는 저는 제가 94년도에 증권사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노력 이꼬르 수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정보가 좀 많이 판치는 시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치 사장님 사태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났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증권사 가면 대리들도 보면 박사학위 따고 미국에서 MBA 따온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뭘 노리냐면 종목을 찾는 거죠.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종목을 찾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들 못지않게 노력을 해야만 그리고 그래야 그들이 같이 앞서 저희가 얘기한 미인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뭘 살지 알기 때문에 지금은 펀드멘탈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으로 저는 변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합리적 시장 가설이 이제 맞는 시장이다. 합리적 시장 가설과는 좀 별개지만 합리적으로 시장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조금씩 가치를 알아보는 시장이 알아보는 시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장 장 끝나면 하시는 게 뭐예요? 3시 반에 딱 하시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샀나부터 보시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면 좀 그날은 내가 편하게 좀 쉬고 이 좋은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네. 이 XX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하시는데 결국 외국인과 기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공부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그러려면 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노력을 하셔야지 단지
투자의 유혹에 빠지셔서 예. 이게 뭐 누구든지 살 수 있으니 누구든지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착각에 빠져 계신 거죠. 가장 궁금한 거는 앞으로 네. 지금 김용훈 님도 비슷한 말씀인데 멀리 봤을 때 관심 가져야 하는 종목군이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예, 길게 봤을 땐 주식시장은 뭐 길게 보면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보지만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길게 본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예. 미국 시장을 예를 많이 듭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뭐 그렇죠. 존버글의 인덱스 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 미국 근데 전 세계에서 우상향에서 끊임없이 장기 투자가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야, 이것도 또 좋은 말씀이네. 예. 일본도 실패했고요. 예. 중국도 실패했고 영국도 실패했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묻어두고 저축처럼 투자하라. 저는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투자와 저축은 다릅니다. 예. 장기 투자 좋은 종목에 하시는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좋죠. 예. 은행주에 투자하셨으면 장기 투자해서 다 망했습니다. IMF 때. 그렇죠. 예.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기업 지금 뭐 신문에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10년 전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 비교하면 그렇죠. 세 종목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것처럼 무작정 장기 투자가 성공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기회를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10년 후에 내가 선택한 종목이 과연 시가총액 순위를 지키고 있을까 또는 그렇죠. 올라갔을까 예. 그거를 상상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주식 적립식을 하십시오. 예.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계좌가 있으시는데 그 적립식 투자 말고요. 적립식 펀드 말고요. 주식 적립식을 한다. 내가 무조건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10만 원씩 한 주식을 사겠다. 아. 그러면 벌써 시야가 한 주식 특정 종목 하나.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단기 매매를 하고 있으셨는지 예. 심리적인 거에 잡힐 거예요. 야, 내가 3년 동안 10만 원씩 낼 종목? 뭘 사야 돼? 지금 당장 아무도 안 떠오르실 거예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야가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묻어두라는 것은 책에서 봤지 그렇죠. 나는 치고 빠지고만 여태껏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주식 적립식을 하심으로써 자세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적립식으로 예.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묻어두고 기다리지는 말아라. 맞습니다. 예. 끝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1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정말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하는데 뭐 제가 방송마다 공부해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겹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공부 안 하실 거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공부 안 할 거면 투자하지 말라. 예. 예. 여러분들 이 시장은 운이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원칙이 없어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 아닙니까? 로또는 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로또가 10번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대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 치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워렌 버핏이 됐던 피터 린치가 됐던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투자분들이 됐던 예. 본인만의 노하우와 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목적을 뭐에 둬야 되냐면 사고 퍼는 게 능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하게 언제 어떻게 주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게 공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데 오늘 다 못하셨어요. 조만간 다시 모셔가지고 오윤혜 씨와 함께 심화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심화학습. 예,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유튜브로 업로드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명 유튜버 빨간아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예,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련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